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딱 걸린 김건희 로드 이권 카르텔을 두고서 당사자인 경부부와 원희룡은 유럽으로, 여당 당대표와 지도부는 미국으로 가버렸지요. 도대체 경은 원희룡을 왜 데리고 갔을까요? 보아하니 이번 일정에서 국토부 장관이 할 일이라곤 폴란드에서 MOU 2건 체결 정도인데 말이지요.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원희룡이 리투아니아에 간 이유는 형님 못됐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빠져나갈 모의. 예상 꼼수는 양평군민 여론조사 주장할 겁니다. 국책사업은 특정 지자체 여론조사가 아니라 이미 결론난 전체적인 예비 타당성 조사 기준입니다. 민주당 정치인 수사에 또 박차를 가할 겁니다. 양평 기사 덮어야지요. 공직자 대상 감사 혹독하게 할 겁니다. 정보 유출이나 내부 고발자 차단용이겠지요. 그래봤자 이번에는 빼박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수구 언론을 비롯한 김건희 로드를 수호하기 위한 정부 여당의 총동원령은 곧 정권의 존폐가 달린 일이라는 방증이 아니겠습니까? 자, 김건희 로드 이권 카르텔의 본질을 이재명 대표가 명확히 해줬지요. 이번 사태의 본질은 예타까지 통과한 고속도로 종점이 정권이 바뀌자마자 대통령 처가 땅 근처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격가지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본질은 딱 한 가지입니다. 누가 왜 멀쩡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꾸었는가입니다. 정부가 많은 말들을 쏟아내고 있지만 자신들의 행위가 정당하다면 당당하게 그 경과를 밝히면 됩니다. 우리 민주당도 국민들이 원하는 바도 진실입니다. 왜 고속도로 위치를 종점을 바꾸었는지 구체적이고 상세한 경과와 사실을 조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부 여당과 정부에 당당하게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국정조사를 시작합시다. 망설일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이니 아니니 이런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 자료를 가지고 관련자들의 증언을 확실하게 확보해서 진상이 무엇인지, 누가 바꾸었는지, 누가 지시했는지, 왜 바꾸었는지 밝혀야 하겠습니다. 국토부가 이 일을 구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변경은 대통령 공약이고 대통령이 관할하고 있는 주요 국정 사무입니다. 미룰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왜, 누가, 어떤 경위로 고속도로 종점을 바꿨는지 답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빵 터지게도 지난 대장동 일타 강사라며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원희룡이 그 공로를 인정받아 국토부 장관까지 되더니 이번엔 양평군 일타 강사인 듯 영상을 찍었다지요. 내용의 핵심은 문재인 정부 때의 용역회사가 22년 3월에 대안을 낸 것이고 자신은 5월에 취임해서 알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취임 3일 후에 이 용역회사가 용역보고를 했으니 내가 어찌 알겠냐 이거지요. 이 말을 믿으라는 것일까요? 뉴스킹에 출연한 김희겸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 때 바뀐 거다라고 말을 하는 건데 정확히 3월 15일에 조달청에서 바뀌었습니다. 이건 3월 10일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에 바뀐 거예요. 2022년 3월 15일에 타당성 조사를 맡긴 건데요. 이때 타당성 조사를 맡길 때 어떻게 맡겼냐면 이미 종점은 양서면이다. 원래 도로 있잖아요. 원래 종점은 양서면이고 원안이지요. 그리고 기간은 1년을 주면서 그리고 용역비를 24억을 줘요. 주면서 1년 동안 타당성 조사를 해라라고 주문을 하는 건데 타당성 조사가 뭡니까? 이게 사업성이 있는 건지 기술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들여다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업체가 그렇게 용역을 맡은 지 2달 만에 원안은 안 좋아 새로운 강상면으로 바꾸는 게 좋겠어 라고 새로운 안을 제시를 했다는 겁니다. 아니, 민간업체가 자기에게 주어진 숙제가 아닌 이 숙제는 별로 안 좋아라고 하면서 자기 돈 들여가면서 새로운 안을 그것도 2달 만에 뚝딱뚝딱 만들어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요? 오히려 저는 이때가 이미 문재인 정부는 물러가는 것이고 확정이 돼 있고 당시 인수위가 맡아서 새로운 정부 준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인수위와 민간업체가 서로 긴밀하게 협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히 그 당시 인수위의 기획위원장이었잖아요. 원희룡 장관이. 그래서 저는 오히려 원희룡 장관 인수위가 민간업체와 긴밀하게 협의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IT 전문가인 박지훈 대표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이 통해 뭐라는 민간업체의 소위 타당성 조사라는 것은 겨우 2개월 만에 순수하게 독립적으로 강산면 종점이라는 새로운 구간을 제안하고 경제성 비교까지 했다는 것이다. KDI 조사에 비해 12분의 1 기간 만에 자체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노선을 멋대로 추가 선정해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고 게다가 그것을 원안과 비교까지 완료한 후 제안했다고? 우와, 진정으로 대단하다. 혈세만 잡아먹고 시간 질질 끄는 KDI 한국개발연구원 없애고 앞으로 예타조사는 모조리 이 민간업체에 다 맡기면 되겠네. 응? 그런데 레알? 비용과 이익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민간업체가 이미 정해진 예산에서 시키지도 않은 일까지 자청해서 새로운 노선을 선정하는 등 스스로 일을 2배 이상으로 키웠다. 이걸 누가 믿어? 사실일 리 없지만 정말 100분의 1 사실이라면 이 프로젝트 책임자는 명백한 패임이다. 안 해도 되는 일을 스스로 만들어 비용을 2배 이상으로 늘렸으니 말이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또한 원희룡 본인은 국토부 장관 취임을 5월에서 몰랐다지만 국토부 장관 내정은 4월 초에 이미 되었지요. 당선되자마자 점령군 행세를 했던 인수위에서 기획위원장 시절이 3월, 4월엔 이미 국토부 장관 내정이 되었고 5월에 취임을 했는데 전혀 몰랐다는 게 얼마나 구차하고 비겁하냐 이거지요. 자, 이런 그림이니 지금 원희룡의 입장에선 이제 이 사업은 결코 진행돼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행되면 독박이니 말이지요. 박진영 부원장은 또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국책 사업을 하려면 예타부터 다양한 평가를 합니다. 양평군이 수도권 수계 지역이기 때문에 교통환경 영향 평가도 합니다. 그때는 국토부 내에서 할까요? 아닙니다. 환경 전문가들도 불러서 같이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국방부 의견도 듣습니다. 예타를 했으니까 당연히 기재부의 의견도 듣습니다. 다양한 절차들을 거쳐가지고 원안 결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원희룡이 이거 바꾸라고 바꿀 수 있습니까? 근데 제 짐작인데요. 그런 거 안 했을 거예요. 왜 15년 동안 했던 것을 6개월 만에 어떻게 바꿉니까? 그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꿔버렸을 겁니다.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그러면 원희룡은 이게 뭡니까? 직권남용이지요. 원희룡이 국토부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남용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희룡은 다시 하자는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 절차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아, 나 제대로 딱 걸렸구나. 직권남용이 걸리겠구나. 원희룡이 도지사 해봤잖아요.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자고 해서 절차들을 거치자. 절차를 거치게 되면 나는 직권남용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원희룡이 다시 절차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발언했습니다. 자, 송영길 전 대표도 다음과 같이 밝혔지요. 조선일보가 눈물겹게 쟁점 흐리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어여쁘게 봐주겠네요. 정동균 전 양평군수의 260평 토지는 조상대대로 내려온 땅으로 고속도로 종점인 양서면도 아닌 차로 30분 거리에 옥천면에 있는 땅인데 조선일보 신공으로 물타기가 시작됐습니다. 반면 김건희 일가의 강산면 토지는 애초 지목이 산이었으나 지목 변경을 하여 토지 가치를 끌어올렸고 그들의 7,500평에 이르는 땅은 윤석열 정부가 변경한 고속도로에서 불과 1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쟁점은 수년간 예비 타당성 조사를 마친 양서면 노선을 왜 작년 7월 군수가 바뀌자마자 주민 몰래 김건희 일가의 땅이 있는 강산면으로 변경을 시도했는가입니다. 도둑질 하려고 들킨 사람처럼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이는 원희룡 장관의 태도가 더 수상합니다. 어김없이 나타나 윤석열, 김건희 대통령 부부 긴급구조에 나선 조선일보 참 명불허전입니다.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조선일보 참 열심히 삽니다. 박근혜 용비어 청가를 부르다 누구보다도 빠르게 칼을 꽂았던 조선일보가 윤석열 정권이 국민의 심판을 받는 날 어떤 유체이탈 화법으로 윤석열, 김건희 정권 등에 칼을 꽂는지 지켜봐야 합니다. 원희룡 장관이 자신있게 수사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즉각 특검 도입으로 원희룡 장관 핸드폰부터 압수수색해서 용산 및 김건희 여사 측과 통화 여부 등 증거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대장동 수사 강도의 10분의 1만 해봐도 모든 것이 드러날 것입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자, 이러니 이제 명확해지지요.
원희룡은 민주당 간판이니 이재명과 토론이니 하는 망상의 바다에서 깐죽될 것이 아니라 국정조사와 수사를 받아야 한다 이거지요. 양평 일타 강사로 빙의한 원희룡은 영상 말미에 이렇게 발언했지요. 이제 국민 더 이상 거짓 선동에 속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이거 이제는 안 통합니다. 대한민국이 정상화로 가기 위해서는 거짓 선동으로 인한 정치 공세 이제는 국민의 손으로 이제는 정리를 시켜주실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원희룡의 발언은 결국 경정권과 국힘 그리고 본인에게 하는 역대급 반사가 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